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은요, 예산 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 제도 총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2개, 5개를 다 하면 양이 너무 많겠죠? 오늘은 요 2개, 그 다음 내일은 요 2개의 플러스 얘기까지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자료 지금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자료하고 내일 자료가 본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일 자료는 51일차 예산제도 2, 그 다음 계획 예산과 연기준 예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일까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요만큼 예산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 제도는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어떤 기준을 통해 편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품목별 예산 제도 립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건 이 립스가 192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에 도입이 되었다. 1920년대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한참 정부가 과학적 관리론적인 그런 행정 능률을 추구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한다. 비용을 절감하고요. 산출을 늘리는 요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능률성 개념이잖아요. 요걸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로지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지출 대상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누가 편성하냐면 예산 편성은 하급자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상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예산은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편성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미 상급자, 정책 결정자 혹은 의회가 결정을 했던 내용이고 정부는 이걸 지금 집행하고 있는 역할들만 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하급자가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내에서 상향식의 내용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크가 얘기했었던 예산의 기능으로 이야기하자면 확실하게 통제 중심의 예산 제도 기능. 그래서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 제도이지만 결국 이걸 진행했던 이유는 행정부의 예산 제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이게 품목별 예산 제도고요. 자, 그러다가 무려 30년 이후에 1950년대에 들어와서 예산을 뭘로? 퍼포먼스 중심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하나하나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PBS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저는 이 표현이 사실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사업별 예산, 어떤 사업에 돈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냐, 품목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단위 원가, 제가 항상 인테리어 사업 같은 거 얘기했었죠. 한 평당 얼마, 이런 단위. 그러면 한 평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건축 단위, 요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단위 원가는 고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 단위, 요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업무의 량을 곱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 사업별 업무량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표시해서 이 특정한 사업, 정신병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그 건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제도, 사업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제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이 단위 원가 내에서는 품목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단위 원가를 통해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크가 얘기했었던 예산의 기능 중에서는 관리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 편성 기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요 PPBS 계획 예산 제도를 우리가 약자로 쓰면 PPBS 그래서 약자만 그냥 보시는 분들은 PBS, PPBS 왠지 느낌이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서의 PBS는 퍼포먼스 중심의 버젯이고요. 그 다음 계획 예산의 PP는 플래닝과 프로그래밍 이렇게 2가지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자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20년에서 50년대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20년에서 50년 갈 때 그래서 예산제도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거. 완전히 혁신적으로 예산제도가 바뀌었다. 제가 이런 얘기도 꽤 열심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먼저 볼까요?
자, 2023년 지방직 구급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 사업계획, 그 사업계획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총체적인 사업계획은 PPBS에서 주로 하고요.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예산제도는 GBB, 연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 지향의 예산제도고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맞죠? 자, 그다음 2번 2015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신성과주의 예산인데 이 신성과주의 예산은 물론 내일 설명하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자 보세요. 얘하고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성과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사업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퍼포먼스를 완수하면 그걸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완수를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소위 얘기하는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이걸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성과주의는 대폭적인 재량권 허용합니다. 관리자에게. 그래서 관리자가 맘대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2번 요거 내용 볼까요? 이전에 있었던 성과주의 예산에 비해서 1990년대 새롭게 도입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투입보다는 산출, 그 산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성과, 이걸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시까지 들어줬어요. 거리 청소 사업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그냥 거리 청소 사업을 끝낸 거, 이걸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실제 거리가 청결해졌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했고,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 이게 신성과주의 예산이죠.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PPBS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획예산제도는 합리주의에 의한 예산제도 기법 사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지만 이 신성과주의 예산, 요거는, 죄송해요. PPBS죠. 그래서 틀린 선지되죠. 자, 그 다음 4번,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 특정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 성과주의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특히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성과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성과의 지표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지금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제도 두 번째 거까지 연결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내일 영상도 꼭 아침에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